네, 오늘 저희들에게 좀 말씀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고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실 분은 저희들이 국민의당의 전략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김규 위원장님을 모시고 당시 사무소와 정치 역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마 좀 낯서실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좀 무슨 시하고 정치하고 너무 맥락이 뜬금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 또 당시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한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좀 이렇게 생경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을 거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껍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면은 약 한 1시간 동안 제법 그 재미도 있고 생각할 거리를 다른 앵글로 이렇게 주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바로 지금 그 추석 그 휴가가 지났잖아요. 저는 매년 추석 때가 되면은 늘 이 시가 생각나요. 그 추석의 노래인데, 추석이 이제 가을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추라고 그러잖아요. 이 추석 때 불렸던 노래가 늘 생각이 나서 그걸 제가 오늘의 그 소곡으로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서 새로운 나라를 목적의식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설계가 먼저 있고 그 실행 계획에 따라서 실제 성공한 케이스는 유일합니다. 그게 1392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조선이 개국한 겁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 히스토리가 있겠죠. 이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목적의식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전에 존재했겠죠. 그 이제 고려시대. 고려시대에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른바 체제 내에서 개혁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사람이 공민왕이에요. 아시다시피 이때 시기는 뭐냐면 몽골이 지배하던 시기였는데, 중국 땅덩어리에서 몽골이 세웠던 원나라 세력이 쇠퇴하고 남쪽 지방에서, 즉 지금 남경이에요. 거기 그 명나라의 초기 근거지가. 그 남경에서 세력을 일으켜가지고 명나라가 이제 치고 북상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국제정세의 변동기에서 공민왕이 오랫동안 몽골 지배하에 있었던 고려를 자주 독립국가로 이렇게 변신시키려는 그런 포부를 품게 돼요. 공민왕이.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은 자기 세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몽골에 붙은 강력한 기득권 그 문벌 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어떤 몽골로부터 독립할 때 자기랑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신진 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이제 이른바 신흥사대부 층이 형성되는데, 즉 달리 말하면 이제 공민왕과 개혁을 함께 출지한 개혁 세력이 태동하는 거죠. 근데 뭘로 그 자기 세력을 규합할 것인가? 실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금수전이, 은수전이, 흑수전이 이런 게 문제되지만은 어쨌든 기득권 세력을 타파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러면서도 매우 젊은 이런 세력이 필요했던 거죠. 그걸 뭘로 뽑았느냐? 당연히 이제 고시로 뽑았죠. 과거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1360년대 초예요. 이때부터 만약에 새로운 조선의 기원을 시작한다면은 대략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30년이 걸렸어요. 그 신진 세력 중에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정몽주예요. 정도전은 정몽주보다 5살이 더 작아요. 그래서 정몽주가 1337년에 태어났고 정도전이 몇 년에 태어났겠어요? 5살 차이니까 42년. 정도전이 1342년생이에요.
둘 다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고시에 일찍 합격했어요. 20살 전후로 해서 합격했고 1, 2차 두 번을 다 봤는데 정도전이 한 만 20살 때 고시 합격을 했어요. 촌놈이에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한 은수저 정도에 해당되는 거라 한다면은 정도전은 촉이 있으시니까 뭐에 해당되겠어요? 흑수저 출신이에요. 여기 그 봉화정시예요, 경상북도. 그래 이제 20살 정도에 고시 합격해가지고 1362년 정도죠. 이제 개경에 그 수도가 그때 당시에 개경이었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맨날 요 이제 정몽주를 좌장으로 하는 요 이제 팀들이 똑같아요. 우리 80년대 그 학생운동 하던 거하고 어쩌면 그렇게 판박이로 똑같을지 몰라요.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진 않지만은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뭐예요? 공통적으로 읽는 세미나 텍스트가 있을 거고 또 맨날 같이 먹고 뒹굴고 한솥밥 먹으면서 뒹굴고 같이 노래 부르고 그렇게 이제 혁명 세력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가 됐던 게 맹자라는 책이에요. 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 맹자라는 책의 핵심은 뭐냐면은 혁명이 가능하다라는 게 맹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가 그 힘으로 왕 노릇하는 놈은 그건 진정한 리더가 아니다. 그러면 정말로 백성들 다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 새끼는 왕이 아니고 엎어버려도 된다. 이른바 그래서 옛날에는 엎어버리는 게 성씨가 갈리는 거니까 성씨를 바꾸는 게 뭐예요? 한자로 하면 성을 바꾸는 거니까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자가 반역할 때 역이 아니고 성씨를 바꿔버리는 거. 왕씨에서 이씨로 넘어가듯이. 그래서 역성혁명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역성혁명의 명분이 뭐냐? 그게 민보원의 입장에 서 있느냐 마느냐. 이걸 이제 강조한 핵심 텍스트가 맹자였기 때문에 이 맹자를 달달 외웠어요. 요 세력들이. 특히 정도전은 지독하게 맹자를 이렇게 공부했는데 우리 그 옛날에 그 영어 단어 공부할 때 이런 거 있어요. 뭐 사전을 이렇게 씹어 먹는다고 이런 거 비슷하게 그 실제 기록이에요. 정도전이가 맹자를 하루에 정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이걸 달달달 정독하고 씹어 먹고 없애고 외우고 그렇게 이제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세력이 형성돼 가다가 결정적인 고비를 맞게 돼요. 그때가 뭐냐면은 1375년 이때 시기예요. 이때 시기는 어떠냐면은 요 사이에 1362년하고 1375년 사이에 명나라가 중국 땅에서 건국됩니다. 그게 1368년입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이제 북상을 이렇게 점차 시작했지만은 몽골이 망하더라도 이렇게 그렇게 큰 제국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려가 또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몽골이 쫓겨가면서도 세력이 엎치락뒤치락 해요.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은 공민왕이 또 마침 그 시기에 아시지만은 그 노국공주하고 그 로맨스도 있지만은 그건 뭐 약간 뭐 재미삼아 하는 얘기고 어쨌든 공민왕이 비운의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개혁의 짱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다시 그 내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옛날 그 특권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다시 복귀하게 되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옛날 몽골과의 친화력이 강했기 때문에 다시 몽골과의 친원파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정면으로 이제 이 정몽주하고 정도전 이 신진 세력들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정도전의 일생에서 획기적인 모멘텀을 이루는 사건이 이때 이제 벌어지게 돼요. 긴 얘기를 짧게 해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유배를 가는 걸로 결정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1375년에 정도전이가 귀양을 가요. 귀양 간 데가 어디라고요? 귀양 간 데가 전라도 나주예요. 지금이야 이제 교통이 발달돼가지고 별로 나주가 이렇게 멀리 보이지 않는데 그 나주 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그 외진 유배지였고 나주도 이렇게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닌 굉장한 이제 꼴짜기로 그 유배를 가게 돼요. 정몽주가. 제가 맨 앞에 소곡의 그 추석의 노래라고 붙인 건 유배 간지 딱 1년 뒤인 몇 년 되겠어요? 1376년에 이렇게 그
지은 자기 노래입니다. 이건 제가 소곡이니까 간단히 제가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알려주고, 그러나 제가 뭐 썩 완벽하게 번역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다 번역한 거고요. 여기 있는 건 추석에 부르는 노래, 그걸 제가 한번 읊어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당히 긴 시죠. 그러니까 노래예요, 진짜로. 그리고 그 한 행이 7자씩 돼 있잖아요. 7자는 어떤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래로 불려지기 때문에 멜로디가 있고 박자가 있어요. 그래서 둘, 둘, 셋, 둘, 둘, 셋 이런 박자로 착착착 이렇게 쓰여집니다. 마치 우리가 그 오선지 앞 볼 때 마디가 이렇게 끊어지듯이 그 7원시는 예외 없이 둘, 둘, 셋 이렇게 나가요. 한번 제가 읽어만 볼게요. 중추가 정도전 건연 중추 완월시 가무 종학 개화연 고당 렴권 야여주 청광 응자라 신선 취중호월 작금분 옥호미주 시백편 금년 원적 회진현 중리모 광산전 추풍수수 독립망 물상소조 하초연 시시대월 배초장 회수구유 산여연 차신율의 비신 금년명월 사천년 자시인정 유이감 조물부시 원비편 미문명월 지소조 기인 환락 기인비 명년견월 하유처 환여 비여 미가지 명월무원 야장반 독립창망 원가시 작년 추석달 구경하고 놀 때 화려한 연회 열고 노래와 춤 떠들썩했다. 높은 당 발을 걷어 밤이 낚았고 맑은 빛 환한 자리 둘러앉은 신선들 술김에 달 부르니 금동이가 되어 옥항아리 귀한 술 시백편이 쏟아졌다. 올해는 멀리 회진 골짜기로 기양화 대울타리 초가집 거친 산과 마주한다. 가을바람 우수수 숲을 흔들고 물상들 쓸쓸해라 처연하기 그지없다. 때마침 달을 보니 더욱 서글퍼져 고개 들려 벗들을 생각하나 연기처럼 흩어졌다. 이 몸은 이전과 다른 몸이 아니고 올해의 밝은 달도 작년과 같은데 인정이란 것만 유독 다르게 느껴지나 조물주가 준 것이니 어찌 편벽됨이 있겠는가. 밝은 돌 비추는 곳에 묻노라 몇 사람이나 즐겁고 몇 사람이나 슬퍼할까. 내년에는 또 어디서 이 달을 보려 할까. 즐거울지 슬플지 그 어찌 알겠는가. 밝은 달은 말이 없고 밤은 깊어가는데 아득해라 홀로 서서 서글피 시한수를 읊어본다. 지금은 우리가 역사가 다 이제 정도전이 이때로부터 따지면 딱 16년 뒤에 새 나라를 세웠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미 다 끝난 뒤니까 이게 들여다 보이지만은,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생생하게 그 느낌을 재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376년에 그 외진 골짜기 나주 땅에 서 있는 엘리트 정도전 입장이 한순간만 대봐요.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망망했겠어요. 이 시가 저는 너무 와닿는 거예요. 예, 보면은 앞날이 정말로 자기의 포부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앞날은 알 수가 없는. 그러나 분명한 건 정도전은 이 유배의 시기를 자기 인생의 나락의 시기가 아니라 대반전의 시기로 전환을 시켰고, 이른바 이제 그거죠. 관념적인
엘리트에서 관념적으로 국민을 위한다라는 그런 그 지식인에서 요 유배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혁명적인 엘리트로 혁명가로 거듭나는 변신을 이렇게 시도하게 돼요. 예, 정도전이. 그래서 사실상 조선개국의 혁명적 발단을 저는 이 나주 유배 시절로부터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는 이제 새 나라를 세우겠다는 포부도 쏘고 디자인을 계속해 나가는데 혁명이 꿈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엎어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리력으로 이 프로젝트를 밀고 나갈 사람이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정도전이 그걸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찾았는가 보면은 한마디로 해가지고 성공한 걸로 그건 입증이 된 거예요. 당시에 이성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변방에 여기도 흑수저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흑수저와 흑수저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성립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남쪽에서 왜구가 쳐들어오고 북쪽에서 홍군적이 쳐들어오니까 어쨌든 그때는 이제 그 국민,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도둑놈들하고 싸워서 이제 이길 장군이 주정했던 건데, 그때 이성계가 실력으로 상당히 이제 그 민중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았죠. 근데 흑수저 출신의 장군이기 때문에 중앙에 이렇게 승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1384년에 정도전이가 이성계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보면은 거의 이제 9년, 유배된 지 9년, 10년 세월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정도전이 이제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1384년에 이성계를 만나러 가요. 그때 이성계가 어디가 있었냐면은 국경 수비사령관이었어요. 그때 국경선이는 함흥 땅이에요. 함흥에 그때 장군으로 있던 이성계를 겨울에 찾아가 가지고 혁명 프로젝트를 설파를 했고, 이성계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성계가 이제 어쨌든 기회를 잡아서 중앙정계로 이성계가 올라오게 되고, 바로 이제 정도전이를 중앙에 끌어당기기 시작해가지고 1392년 개국에까지 이르게 돼요. 저는 우리 국민당의 상황이 너무 이렇게 되면 좀 뭐 지나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전인미답의 길, 미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 길에서 오직 천신과 민심을 바라보고 세계를 개척해 나간 그 프로젝트가 나는 이렇게 성공되는 과정을 보면 참 눈물이 겹더라고요. 실제로. 1392년에 개국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 서울이 그 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어디서 즉위하냐면은 아직 천도하기 전이니까 개성에서 그 즉위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계속 개경에 눌러 앉을지 아니면은 수도를 옮길지. 결국 이제 수도를 옮기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 이제 여기로 결정한 거죠. 이제 한양 땅으로. 근데 한양 땅에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이제 자기 그 왕이 살 집도 지어야 되고, 그게 경복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벽도 쌓아야 되고, 요걸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데 한 2년,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1394년이 다 돼서 이제 여기 한양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초기에 세팅이 되니까 이성계가 자기랑 이제 함께 새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밤에 연회를 베풀었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그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뭐 싹 그 전문가는 아니어도 그 옛날 제가 그 한문을 볼 정도는 옛날부터 제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그런 가락으로 여러분 앞에 서는 건데, 태조실록을 요즘 뭐 번역도 잘 돼 있지만 저는 원문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태조실록에 그 에피소드가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떨 때는 매우 간략하게 묘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세하게 거의 속기록으로 적듯이 이렇게 실록을 적기도 하거든요. 그거 이제 뭐냐면 그 적는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자기 강조점 있는 거죠. 거의 속기록에 가깝게 적는 거 뭐냐면은 그대로 기록해 놓는 것 자체가 매우 의미 있다고 판단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요 장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연애 장면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전 말고 그때 당시 이제 혁명 동지들이죠. 이성계한테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정도전이 저기 전하에 장자방이라고. 장자방이 누군지 알죠? 장자방이 누구예요? 장양. 그러니까 한나라를 세운 그 최고의 브레인이 장양이잖아요. 그 호가 이제 자방이었기 때문에 장자방. 그래서 이제 그 이성계를 저기 한나라를 세운 유방에 비유하고 정도전을 그 장양에 비유한 거죠.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성계가 딱 뭐라 하면 그것이 아니요.
이게 또 술 기운이기도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나는 배우여. 여기 있는 정도전이 시키는 대로 했어. 이건 태조가 한 얘기고 실록에 정확히 제가 그걸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확인하는 거예요. 조선을 세운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이거 틀림없는 얘기예요. 왜? 다른 사람 얘기도 아닌 이성계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그 역경 속에서 독립을 하고 또 어쨌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 맨 땅에서 산업화를 하고 또 독재와 싸워서 민주화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지 못하고 지금 흔들린 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 와중에 나는 사실상 지금 올해 총선에서 우리 국민당의 국민들이 기회를 준 건 본질적으로는 어떤 양상은 다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뭔가 지금 대한민국에도 새 나라를 세울 것 같은 그런 근본적인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데 그때 얼마나 의식적으로 그걸 이렇게 알고 했는지 아는지 모르겠으나 심정적으로 적어도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저는 비교적 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질적으로 저는 혁명이라는 거죠. 꼭 혁명이라는 게 무슨 엎어치기 뭐 피를 흘리는 것만 혁명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선거라고 하는 제도적 절차에 있어서 혁명은 가능한 거고 지금 우리 국민당에 부여된 소임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라는 혁명적 소임으로 봐야 된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둘이는 알 수는 없으나 그 길이 옳고 그건 민심에 부합되는 거기 때문에 같듯이 우리도 좀 가야 된다 하는 맥락에서 제가 노래 세 곡을 오늘 한번 골라본 겁니다. 지금 중국 주석이 시진핑이잖아요. 시진핑이 모든 나라의 지도자는 반드시 국민들 앞에 자기 비전을 밝히는 거니까 지금 시진핑이 비전을 뭘로 잡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실 텐데. 차이니스 드림. 중국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중국몽. 이게 중국 지금 시진핑이 비전이 중국몽입니다. 중국의 꿈입니다. 꿈이라고요. 중국몽. 근데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잡히지가 않잖아요.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시진핑이 뭘 제시하냐면은 자기 과거의 영광스러운 중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자기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그 나라를 제시해요. 시진핑이.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당나라예요. 당나라. 이 당나라라는 나라가 얼마나 재밌는 나라냐면은 우리 민족사의 입장에서는 비극에 시작된 나라가 우리의 적이 당나라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삼국시대에 고구려의 융성기가 있었고 적어도 우리가 대륙에 먹히지가 않았어요. 세력은 비록 객관적으로 작았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대륙의 신흥 강대국 당나라에 먹혔던 건 이때 시기. 고구려가 먼저 백제가 먼저 먹히고 고구려가 먹혔잖아요. 그 뒤로 중국에서 많은 왕조가 바뀌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신라가 되고 고려가 되고 조선이 되고 했지만은 지금 거의 최근에 이르기까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중국의 영향권 하에 우리가 있었다는 건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시초를 이룬 게 당나라예요. 그럼 역으로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은 당나라가 가장 센 나라였다라는 거잖아요. 당나라가. 그러면 당나라가 융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그 역사학자들이나 그 좀 분석 잘하는 분들이 얘기하지만은 긴 얘기를 이렇게 짧게 압축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모든 나라가 이렇게 융성하는 저는 보편적인 패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뭐냐면은 개혁과 개방이에요. 상대적으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내부 문제에 해당되는 걸 거고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와 얼마나 열려 있는가 그런 이제 문제일 텐데 개혁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약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밑으로부터 실력자가 얼마나 올라올 수 있는지 그걸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나라가 개혁에 성공한 나라고 그 나라는 반드시 융성해요. 당나라가 그 단초를 이뤘어요.
과거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은 원래 과거 제도의 단초가 뭐냐면은 귀족 세력을 제압하고 실력자들을 뽑아내기 위한 공적인 시스템이 과거 제도, 고시 공채제 제도잖아요. 그 고시 공채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게 당나라예요. 그래서 그 전 시기에 비해서 훨씬 더 능력 있는 인재들이 제도적으로 국가의 그 엘리트층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 게 당나라였어요. 이 당나라한테 우리가 깨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은 나라를 지금의 뭐 우리가 뭐 국제화 시대, 개방화 시대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가만히 들어가서 보면은 당나라 시대 개방성이라는 것은 지금보다도 제가 볼 때는 결코 뒤떨어지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면은 그게 최치원이에요. 최치원은 이제 그 신라 말기 또 당나라 말기 800년대 후반 사람인데 그 아시죠? 신라는 그때 이제 훨씬 더 통일되고 나서도 그 김씨 일족의 그런 그 송골 중심의 체제를 강력한 그 기득권 세습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실력자들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에 조금이라도 자기 자식이 그 똘똘하고 그러면은 전부 뭘 보내요? 우리도 미국에 유학 보냈는데 전부 당나라 유학 보냈던 거예요. 왜? 신라에서는 실력 있어봤자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기억나시건 최치원이 몇 살 때 유학 가는 줄 알아요? 당나라에 12살 때 유학을 가요. 근데 뭐 그렇게 뭐 온 집안이 지금같이 무슨 뭐 여유가 있어가지고 유학 보낼 수 없으니까 얘 얼라를 혼자 이렇게 보내가지고 18살 때 이제 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게 제가 뭐 우리와 관련된 단적인 예지만은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융성했는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당나라의 초기 시스템을 잘 짜고 발전시킨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당나라 초기에. 그러니까 당나라가 618년에 태어나가지고 907년에 사망하는데 600년대. 그러니까 백제가 660년에 망하고 고려가 668년인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당나라. 그때 이 당나라의 기반을 닦은 사람이 그 유명한 당태종 이세민이고 불세출의 여자 황제가 당태종 이후에 사실상 거의 50년 가까이 이 당나라를 통치해요. 나는 이건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는데 이른바 여자 황제 측천무. 당태종은 놔두고 이 측천무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섬세한 여성인데 한편으로는 그 어떤 남자, 그 어떤 기계 있는 남자도 거의 뭐 발가락도 못 따라올 정도의 그런 웅대함을 가진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이 나는 언제 존재했는지 모르겠어. 그게 측천무인데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식을 죽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어떤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측천무 입장에서는 눈 하나 끔찍하는 그런 게 뭐냐면 이놈은 결국은 당나라의 국익과 당나라의 많은 어떤 민중들의 이익에 반하는 놈들은 나는 가차없이 하늘을 빌어 죽인다는 게 자기 자식도 죽인다니까요. 그게 측천무.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은 기득권 세력이 작살이 나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어요? 역사에 굉장히 많은 왜곡이 있었던 거 뭐냐면은 변형된 기득권 세력은 여기는 이제 악녀고 마녀지만은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 작살을 냈다니까요.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그런 잔혹성까지 발휘하는. 이 측천무가 이 고시를 어떻게 치렀냐면은 이때부터 이제 3차까지 고시를 치르는데 마지막 고시는 뭐냐면 자기가 직접 인터뷰를 하는 고시를 치렀어요. 측천무가. 내 인재는 내가 쓴다고. 그래가지고 뭘 시켰냐면은 시를 짓게 했어요. 시를. 제가 이렇게 우리 국어 시간에 제가 이렇게 시를 배운 것과는 제가 사뭇 다르다라는 걸 제가 확신해 갖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동아시아 문명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시인은 100% 정치가예요. 모든 정치가가 시인은 아니지만 동아시아 문명에서 100% 시인은 다 정치가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고시 과목에서 마지막 과목이 시였다니까요. 그러면 왜 뜬금없는 시를 가지고 측천무, 물론 이제 측천무가 시험 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완전히 제도로 굳어지게 한 건 측천무예요. 그 전시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그 마지막에 전시가 이제 임금이 있는 그게 전이거든요. 이렇게 근정전이니 그 경복가로 돼. 그게 이제 제일 큰 그 홀이 그 전인데 마지막에는 그 전 앞에서 왕이 직접
인터뷰하면서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그게 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고시에서. 치르는데 왜 시를 가지고 치렀느냐. 직접 생각. 이거야말로 뭐냐면은 달달달 뭐 예를 들면 교과서 암송하거나 한 거 가지고는 측천모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실제로 나라의 실무에 매우 유능한 인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순간에 어떤 문제를 딱 던졌을 때 그 문제의 본질을 딱 포착하고 그걸 이렇게 문장으로도 아름답게 딱 표현할 수 있고 설득력도 있고 아름답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이거 생각할 때는 가장 종합적인 본질적 실력을 캐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조금 이해돼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시가 어마어마하게 엘리트들 사이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발전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른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당나라 시대에 두보니, 이태백이니 하는 기라상 같은 그 시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의 백그라운드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간단하게 제가 한 세 곡을 왜 우리 국민의당은 늘 삼박자니까 제가 세 곡을 그리고 이 노래 형식 중에서 제일 짧은 시의 형식이 20글자로 된 그 시예요. 이게 전부 당나라 때 이렇게 세팅된 그런 하나의 어떤 패턴들인데 전부 제가 제일 짧은 시만 일부러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근데 이 속에 여러분들이 제가 왜 골랐는지는 읽다 보면은 저는 절로 느낌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더 해도 됩니까? 예, 제가 이렇게 뭐 느리면은 무한정 늘어날 텐데 제가 고도로 압축해서 이런 맛 때문에 전부 이렇게 20글자로 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소개된 시들은 전부 다 20글자이 이거 5원시예요. 아까 7원시는 둘, 둘, 셋 이렇게 나가듯이 5원시는 뭘로 박자가 나가겠어요?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막 들어가면은 맨 처음 배운 노래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여라 하듯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듯이 둘, 셋, 둘, 셋 마치 우리 악보의 마디가 끊어지듯이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노래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한 행이 5글자에서 우리 국어 시간 기억나겠지만은 5원 사행시인데 딱딱 이렇게 라임까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시를 5원 절구 이렇게 이제 불러요. 이게 제일 짧은 시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라임은 어디 맞추냐면은 이게 2행 맨 마지막 글자, 4행 맨 마지막 글자 이렇게 라임을 맞춰요. 그러니까 우리 랩동하고 이렇게 똑같아요. 그리고 중간에는 아시면 중국어에는 이렇게 성조가 있기 때문에 절로 악보가 없어도 이렇게 멜로디가 돼요. 중간에 이렇게 박을 타면서 멜로디가 이렇게 되고 라임이 딱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민농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가 있어요. 서화 일당오 한적 화하토 수지 반중찬 립 개신고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람일 거예요. 이 신이라는 사람은 재상까지 지냈던 사람인데 저희가 이렇게 은근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기록에 명확하게 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키는 저만큼 작았는데 무지하게 야무졌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지은 시 중에 딱 요 민농이라고 하는 요 시 한 수만 전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평이하면서도 제가 이게 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올여름 어마어마하게 그 무더웠잖아요. 이 폭염 속에 그걸 한 번쯤 이렇게 상기를 해보시면서 소박하지만은 이걸 한번 읊어봐요. 저 따라서 그냥 둘, 셋 한번 읊어봐요. 졸리기도 하니까. 제목부터 시작. 민농, 이신, 서화, 일당오, 한적, 화하토, 수지, 반중찬, 립, 개신고. 서자는 그 쇠에다가 도울 조자잖아. 이거 홈이에요. 이렇게 김 매는 거. 화는 아시다시피 벼고.
그러니까 여름에 떼약볕 아래서 이렇게 김 매는 거예요. 알죠? 그 피 뽑는 거. 예. 일당 오. 해가 딱 어디까지 온 거냐면 오가 정오할 때 그 오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이제 24시간으로 시간을 구분하지만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2시간씩 12개로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요게 이제 오시인데 정오는 뭐냐면 딱 그 한가운데에서 12시가 정오가 되는 거예요. 이 오시예요.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이렇게 딱 그려지죠. 올해 그날에도 더웠는데 여름에 떼약볕 아래 이렇게 김 매는데 해가 중천에 딱 어떠겠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려가는 거예요. 한적, 한이나 적자나 다 물이 있잖아요. 이게 땀방울이에요. 땀방울이 흥건하게 적셔가는 거예요. 어디로 떨어져요? 논바닥으로. 흙으로 땀방울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려지죠? 그리고 당시가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은 평이하면서도 그림과 음악적인 느낌이 눈앞에 이렇게 선연하게 그려져요. 그 모습이. 안 그려지면 좀 생각해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떼약볕 아래 일하는 농부 한낮에 그거. 서화 일당오 한적 화하토 수지 반중찬. 이 땀방울이 결국은 밥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제 내 밥상에 올라오잖아요. 수지, 수는 후예요, 영어로. 누가 알겠니? 누가 알아주니? 반중찬. 요 이제 반은 밑에 이제 그릇인데 이렇게 한 건 그릇인데 그 이제 소반이겠죠. 옛날에 그러니까 식탁에 이렇게 식탁에 딱 뭐가 올라오냐면 하얀 쌀밥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찬이 그 정미한 그 쌀로 이렇게 그 한 하얀 쌀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내 밥상에 이렇게 하얀 쌀밥이 딱 이렇게 올라왔어요. 림립 개신고. 립자 보면은 재밌죠. 이렇게 쌀이 서 있는 게 이게. 그래서 그 그 과일 주스 같은 거 깡통에 보면 그 과리 파는 립자라. 요 립자예요. 그래서 그 과일 알이 그 탱글탱글 들어있는 그게 립자거든요. 그래서 이 밥 한 톨 한 톨이 저는 립립하면 톡톡 서요. 그 한 톨 한 톨이 림립 개신고 모조리다. 한 톨 한 톨이 신하고 고한 거. 신은 신라면한테 신이에요. 그 매울 신자. 고자는 우리가 고생할 때 고인데 이거 우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느낌하고 거의 일치하는데 이렇게 괴로운 걸 뭘로 표현할 때 제일 실감이 나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맛으로 본 게 맛으로. 그래서 제일 괴로운 게 매운맛. 그게 신이에요. 매운맛. 그리고 쓴맛.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구가 맛에서 다 유래된 거예요. 이 한 톨 한 톨이 다 이 사람은 뭐예요? 어쨌든 자기는 이제 재산까지 오른 그런 고위 엘리트인데 밥 먹을 때마다 이걸 쌀 한 톨 한 톨에 연결된 내 눈앞에 직접 보이진 않지만은 그 떼약볕 아래 한 대박 이렇게 땀을 흘린 그걸 이렇게 늘 생각하고 밥을 먹는다 이 얘기죠. 나는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중에 다 저를 포함해가지고 내가 먹을 밥 직접 이렇게 김 메고 해가지고 짓지 않아요. 전부 다 이제 이분들의 수고에 의해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나와 연관된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내가 한 끼 밥이 나한테 편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적어도 우리 국민당 당원들은 신용으로라도 이 이신과 같은 이런 어떤 마음이 늘 자리해야 된다. 잊지 않아야 된다. 이걸 잊는 순간 국민당은 국민당이 아니게 된다라는 게 이제 제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이게 아까 정도전에 시작이자 마지막이었듯이 민본의 저는 처음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게 인트로입니다. 두 번째 노래로 제가 이 두 번째 노래는 중국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이렇게 떠버리는 대표적인 노래가 이 등관장로라고 하는 노래예요. 시진핑이 무지 좋아합니다, 이거. 그래서 어디 미국 가거나 우리나라 작년에 왔을 때도 또 이거 가지고 또 노가리를 까더라고요, 시진핑이. 유치원 애들 중에 중국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 노래
못 아는 애 없어요. 우리 학교종이 땡땡땡 배울 때 중국 애들은 이 등관장루라고 하는 걸 배워요. 저는 굉장히 그거 보면 가슴이 확 메여요. 대륙 애들은 안 죽겠구나. 얼라들이 이걸 유치원 경연대회 해요. 저는 그 유튜브에 이걸 많이 보거든요, 일부러. 이 시를 이렇게 한다니까요. 등관장루, 왕지환, 백일, 의산진, 황허, 이패류, 욕궁, 천리목, 갱상, 일층루. 시작. 등, 관장루, 왕지환, 백일, 의산진. 다 시작. 백일, 의산진, 황허, 이패류, 욕궁, 천리목, 갱상, 일층루. 여기도 라임이 류, 루 이렇게 이제 라임이 맞아 떨어지게 했죠. 둘, 셋. 관장루라고 하는 그 루각에 올라가 가지고 딱 그 자기 과매를 읊은 거예요. 짧은 노래로. 루각에 딱 섰어요. 때는 어느 때냐면은 백일, 의산, 진 하루 중에 이럴 때요. 해가 해 색깔이 고정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장렬하는 태양은 눈부셔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 눈부신 해가 의산, 진, 산에 의거해서 져가는 거예요. 루각에서 이제 석양인 거죠. 탁 굽어보는 거예요. 저 하얀 해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서 저 산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가는 거예요. 고개를 이제 백일의산진 할 때는 당연히 고개를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개를 돌려서 발밑에 콸콸콸콸콸 황허가 막 굽이쳐가는 그걸 이렇게 굽어보는 거예요. 황허. 왜 황한지 알죠? 그 누런 황토흙이 씻겨 내려와가지고. 황하, 이패류. 황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저 멀리.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서쪽이 덥고 동쪽이나 황하가 이렇게 굽이쳐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장루는 지금 여기에 있다고요. 관장루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게 계속 황하가 흘러서 여기 바다에 이르겠죠. 우리는 서해고 황해고 이쪽 중국 애들 입장에서 여기 이제 동해가 되겠죠. 발해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짧지만은 어마어마한 캠퍼스를 눈앞에 이렇게 딱 펼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얼라들한테 이걸 가르쳐요. 이런 기상을 가슴속에 어릴 적부터 품어라고 애들한테 노래로 부르고. 욕궁, 천리목. 그래서 이건 하늘이 캠퍼스가 펼쳐지고 광허는 땅에 누런 흙탕물이 그냥 유장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이 캠퍼스에서 나는 좀 루각에 있잖아요. 근데 나는 대지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은 나는 욕궁, 천리목 보이지는 않지만 저 천리 밖에 머나먼 이상을 향해서 내 눈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향해서 그걸 끝까지 가보려고 욕이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비고잉 투거든요. 궁이 끝에까지. 그래서 저 이상 천리 밖 끝까지 목 보고 싶어서 눈으로 보고 싶어서 갱상, 이건 다시 갱장하거든요. 상은 동사로 쓰이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갱상, 다시 올라가요. 신발끈을 도려매고 한층을 다시. 이 웅장한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 인간은 이상은 천리 밖을 내다보는 이상을 품고 내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에서 한 땀 한 땀 운동화끈 메고 한층을 올라가는 그래서 중국 애들이 환장하게 좋아해요. 어디 가서 자랑해요. 시진핑 특히 자기가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사람일수록. 한번 같이 조금이라도 느껴봐요. 제부터 시작. 등, 관장, 루, 왕지, 왕,
백일, 의산, 진, 황허, 입해, 류, 욕궁, 천리, 목, 갱상, 일층, 루. 그리고 이게 라임도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흐르는 류는 류 이렇게 뻗어가고 루 하는 어떤 여운으로 이렇게. 저는 이건 이제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큰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큰 뜻을 품고 민본의 기초를 두고 우리는 큰 뜻을 품고 그러나 하는 일은 세심해야 돼. 뜻이 크면 클수록 세심하고 정확해야 된다 하는 걸로 제 마지막을 마무리 줄까요? 이건 그 새색시의 노래예요. 시집간 새색시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신가, 그러니까 새로 시집간 처녀, 아가씨, 그 신간왕이라는 그런 어떤 시예요. 삼일 입주하 세수 작갱탕 미암 고식성 선견 소고상. 시작. 신간왕 왕건 삼일 입주하 세수 작갱탕 미암 고식성 선견 소고상. 이게 이제 당나라 때 풍습인데 이렇게 시집을 딱 오고 나서 이틀까지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앉혀놨대요. 그러다가 이제 3일이 딱 되면은 조상한테 이제 신고식을 3일째 되는 날 하는 게 당나라 때 풍습이었대요. 근데 뭘 해야 되냐면 조상들한테 그 신고식을 하려면은 자기가 이제 직접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에 중요한 게 국이에요. 국, 탕국. 우리 제사 지낼 때 그 탕국이 굉장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탕국으로 이제 최초로 신고식을 하는 그 얘기예요. 3일 입주하 이제 시집 와가지고 3일째가 됐으니까 주자가 그 주방할 때 그 부엌 주자입니다. 부엌으로 근데 마지막이 딱 뭐예요?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시집 와가지고 이제 한 이 처자라고 하는 건 완전히 이제 그 집안에 바닥으로 기어 내려가는 거예요. 부엌에 이제 그걸 그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부엌으로 기어 내려. 이제 그 집안에 이제 완전 말단 하녀예요, 하녀. 조상님한테 신고식을 해야 되니까 정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수, 작갱탕. 세수는 이제 얼굴 수가 아니고 손, 이제 국 정갈하게 끓여야 되니까 세수, 손을 이렇게 씻고 작갱탕. 갱탕이 그 맑게 끓인 조미료 없이 이렇게 끓인 그 제사 그 국이에요. 그 갱탕. 그 핵심이 정갈하게 이렇게 조상님께 올릴 국을 끓였어요. 세수, 작갱탕. 문제는 다음에 미암, 고식성. 암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자는 아직 미자잖아요. 미암 했으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뭘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가 제일 바닥인데 제일 무서운 건 누가 제일 무서워요? 시집가면 시험씨가 제일 무섭잖아요. 예? 시험씨 식성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씨를 표현한 말이 한자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여자가 오래되면 시험씨예요. 미암 고식성 끓였는데 분명히 이제 시엄마에 이걸 알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이제 프리테스트를 선견 파견한다는 견자예요. 먼저 보내요. 누구한테요? 소고. 소고는 누구겠어요? 시험씨가 아닌 이제 소고니까 시누이. 한둘이 아니겠죠. 시누이한테 먼저 맛봐봐라. 저 자식이 지금 뭔 얘기하려고 이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뒤집어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말이 아니라 진짜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딱 뭐가 돼야 된다면 저는 연상에 이 신관왕이 돼야 된다. 나는 우리나라 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가 거꾸로 실제로 퍼블릭 서번트답게 이 시집온 새색시처럼 지도자 위에 있는 사람이 요 바닥으로 이게 좋니? 그리고 그 까다로운 시누이, 시어머니 뭐 이걸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세심함과 치열한 정성을 기울여야 가능할지 저 역으로 뒤집어 본 거예요. 이 시점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우리 앞에 아까 관장루에 올라서 천지를 다 그냥 내 가슴에다 품어버릴 듯한 그런 어떤 기상과 어울려서 이 새색시에 정말로 하녀 중에 하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떠받드는 이것이 균형 감각 있게 우리 몸속에 다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게 저에 대한 다짐이고 우리 국민당이 이렇게 거듭날 때 진짜로 새롭게 대한민국을 바꾸고 우리가 단순히 무슨 권력 잡아가지고 무슨 영화 돌려고 네버 우리가 그런 짓 하려면은 나는 우리는 천벌을 면하지 못할 거고 정말로 국민들의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국민당이 전진해 나간다면 저는 당연히 내년에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기회를 국민이 줄 거고 당연히 우리가 집권할 거고 우리는 보람 있는 우리의 삶도 살고 우리 대한민국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관점에서 제가 처음에 엊그제 추석이고 그래서 정도전이도 생각나고 또 제가 이렇게 당나라시가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세계예요. 그 중에서 제가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근본에 해당되는 제가 늘 국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본을 뿌리 좋은 잊지 않고 어떤 우리는 또 민본을 그 근간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나선 우리 전사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당 당원들은 일꾼들은 큰 뜻과 세심함을 다 갖추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려운 한자가 너무 많아서 준비했다가 마지막 편에 여기 번쩍 되어있는 느낌입니다. 뭐 내년 12월에 청와대 주인을 바꾸자가 중점으로 여쭤본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제가 이 나름 이제 그 고정 공부도 하고 또 뭐 현실 제가 정치에 지금 참여했으니까 현실 정치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고민도 하고 또 뭐 정치와 관련된 강의도 하고 어떤 뭐 세미나도 하고 그러지만은 제가 이 시를 나름대로 이렇게 택한 건 나름대로 이제 저의 그 어떤 취미나 취향을 넘어선 하나의 어떤 전략적 제 나름대로 이제 발상이 숨어 있는 건데 제가 아까 짧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건너뛰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뭔가 새 나라를 만들겠다고 나섰던 정도전에 저는 여러 가지 뭐 드라마까지도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하지만은 저는 이 아까 중추가 같은 노래를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면은 단순히 공감과 아픔을 넘어서서 저는 그게 내재화될 때 이렇게 갖는 어마어마한 저는 통찰과 어떤 자신감이 이렇게 생기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저 혼자만의 그냥 이렇게 좀 취향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나눠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특히 어떤 본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어떤 정치 집단이면 집단일수록 이런 어떤 시심이 이렇게 좀 자리하면은 안 한 것보다는 있으면 참 그 우러나오는 본원적 힘이 생기겠다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좀 있고요. 아울러서 어차피 우리는 지금 숙명적으로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태평양 건너 미국 사람들하고는 미국과는 어떤 전략적인 동맹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또 헤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정학적으로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거대한 중국과는 숙명적으로는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 거대한 중국에 우리가 먹히지 않으면서 우리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으려면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의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누가 됐든지 간에 일정한 정도의 안목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의 비즈니스를 하든 뭐 하든 분들은 다 경험이 조금씩은 있으시겠지만은 저는 제가 매우 실전 경험에서 제가 유용하기 때문에 이 당시 몇 수라도 정통하게 이렇게 딱 상황에 맞게 해보세요. 비즈니스를 하든 뭐 하든 그 순간에 나는 완전히 A급이 돼요. 그건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어차피 중국 애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문화의 정수가 당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내가 즐겁게 누리고 그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은 훨씬 내한테 그 대륙 사람들하고 뭘 하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무기가 된다 하는 측면도 제가 놓치지 않고 강조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시 상수로 인문학적인 지도서를 가지고 내년에 전국 교체를 이루는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김기훈 전략위원회 위원장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